오늘은 제가 직접 먹방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 실제로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2023년 기준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600만 명이나 넘었고 그 중에 75%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당뇨 환자가 갈수록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나 교육 콘텐츠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뇨 관리에 어떤 점이 어려운지, 또 실제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조금 더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먹방 시리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식전 혈당을 재고, 두 번째로 식후 15분 간격으로 최대 3시간까지 제 혈당 변화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짜왕이라는 건면 짜장면인데요. 그럼 이제 음식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식전 일단 96 나왔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대돼요. 네, 이런 음식을 잘 안 해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맛이 있을지 그 맛을 상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네. 음. 맛있어요. 좀 더 전투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 15분 혈당은 155 나왔습니다. 식후 30분 혈당 193, 식후 45분 혈당 231. 이때부터 혈당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식후 1시간 혈당 209, 식후 1시간 15분 혈당 215, 식후 1시간 30분 236 나오면서 이거 큰일 났다. 점점 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식후 1시간 45분 222 나왔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졸음이 막 온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몸소 느꼈어요. 사실 1시간 30분 때쯤부터 엄청 졸렸거든요. 근데 혈당을 재야 되니까 산책을 못 나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식후 2시간째 244가 나오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15분째 237, 혈당이 내려갈 기미가 안 보여서 급 산책을 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치라서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선은 산책을 갔다 올게요. 너무 졸리네요. 당뇨 환자들에게도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라고 하니까요.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책하다가 손가락이 조금 화끈하는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손가락에 이렇게 체열 침해 흔적이 남아있기도 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우리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20년 이상 당뇨를 알아온 우리 엄마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어요. 산책 후 혈당은 99가 됐고요. 다음날 공복 혈당은 93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짜왕을 먹었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그것도 반 개만.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떡을 먹고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사서 먹었는데 속이 갑자기 불이 난 것처럼 위산이 엄청나게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짜왕이 기름지기도 하고 면류로 되어 있기도 하다 보니까 속이 안 좋은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소식을 하는 편이라서 라면도 한 봉지를 다 못 먹고요. 짬뽕 이런 것들도 면은 거의 못 먹는 상태로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기름진 음식은 정말로 자주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약을 2주치 받아왔습니다. 이 짜장면 한 봉지에는 탄수화물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총 480칼로리에 당류 9g, 그리고 탄수화물만 무려 83g이 들어있어요. 이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는 건 꽤 많은 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삼성 당뇨 소식지에 따르면 탄수화물은 최대 100% 혈당에 영향을 미치고 소화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섭취 후 한두 시간 내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 1g당 혈당은 약 3 정도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식후 혈당을 잘 조절하려면 나에게 알맞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알고 권장량만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한 끼 식사할 때 남자는 60에서 75g, 여자는 45에서 7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적당하다고 하니까요.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수화물 양은 꼭 적정량 지켜 드시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당을 가게 되면 밥은 먹기 전에 무조건 반을 덜어서 빈 접시에 올려다 놓고요. 딱 먹을 만큼만 작은 접시에 덜어서 먹기도 하고 샐러드를 꼭 식사 전에 3-4젓가락 정도 챙겨 먹기도 해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일부러 양을 적게 먹고 중국집에 간다면 짬뽕을 시켜서 건더기만 먼저 많이 먹고 면류는 대부분 다 남기기도 하고요. 주변의 시선도 많이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내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꼭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왔습니다. 오늘의 실험 대상.
바로 맘스터치 핫치즈 빅사이 순살인데요. 당뇨인데 이거 먹어도 될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먹고 혈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전날 루틴부터 혈당 그래프까지 진짜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실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전날 식사, 운동, 수면 전부 일정하게 조절했습니다. 저녁에는 밥 100g, 닭가슴살 100g, 나물 반찬과 김치를 먹었고 실내 자전거 50분을 탔습니다. 공복 혈당은 99 나왔네요. 핫치즈 빅사이 순살 영양 성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100g 기준으로 칼로리는 300, 나트륨은 613ml, 당류는 4g, 포화지방은 4.3g, 단백질은 16g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당류가 높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혈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부터는 적정량을 기준으로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g만 먹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적당히 먹는 게 도대체 얼마나 적당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실제로 먹는 양을 보여드리면서 그 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적정량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100g, 닭가슴살 100g 정도, 거기에 채소랑 김치, 간식으로 견과류나 치즈를 먹는 것, 이 정도면은 균형 있는 식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고기를 많이 먹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밥은 일부러 먹지 않고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게 진짜 가능한 식단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는다라는 기준이 사실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배가 부르고 열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만 잘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실제로 먹는 양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먹어도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구나. 이 힌트만 얻어가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혈당 측정부터 해보겠습니다. 배고파서 손이 떨리네요. 98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살짝 식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먹어볼게요. 사실 촬영하기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오늘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살짝 매콤한데 달달하면서 짭짤한 양념, 그리고 거기 위에 치즈 소스까지 더해지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는 양념치킨,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기름진 걸 먹으니까 속이 편안하진 않네요. 아니, 여기 바늘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죽 먹었을 때랑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죽도 제일 처음에 98에서 151이었나? 나왔던 것 같고, 지금 치킨도 99에서 152.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요? 확실히 세 번째 손가락이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는 그렇네요. 1시간 혈당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까요? 아니면 조금 내려가는 척 하다가 조금 더 올라갈지. 오늘도 한 3시간? 2시간 반, 3시간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시간 30분 혈당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의 반응으로 봐서는 180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졸리거나 하는 거는 살짝 있는데 그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 같고 혈당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은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입니다. 또 실제로 또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겠고요. 164가 나왔네요. 역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많이 있는 걸 먹다 보니까 혈당이 계속 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시간, 오늘 한 3시간까지 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두 시가 돼서 2시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54가 나왔네요.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하면 할수록 관리가 정말 쉽지만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몰라서 검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138. 지금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은 154, 두 번째 손가락은 138인데 이 값의 중간값이 146 정도 나오네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하가 돼야 되니까 혹시 나 경계성 당뇨인가? 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저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양념치킨을 먹었잖아요. 당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 이렇게 다 합쳐진 음식을 먹었다 보니까 아마 혈당이 아주 천천히 계속 오르는 그런 당 지연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념치킨에는 튀긴 음식뿐만 아니라 양념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양념은 설탕이나 물엿 같은 단순당을 많이 사용할 거고 튀김 같은 경우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 두 조합이 만나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래도록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이 넘었다고 해서 이거 경계성 당뇨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조합들이 혈당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구나. 한 3시간까지는 지켜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2시간째보다 지금 3시간째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도 혹시 모르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 같이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만간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도 다시 해야 되고 제가 간에 혈종이 있어서 그 혈종 보는 초음파 검사도 다시 해야 되는데 간 김에 당화혈색소 검사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2시간 30분) 혈당 재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다 재볼게요. 122. 이제 좀 내려가는가 싶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손가락도 해볼게요. 121. 이제 비슷해졌네요. 네,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쇼콘도 처음에 먹었을 때 30분, 1시간 이렇게 올라가다가 1시간 반에 내려갔는데 2시간째 아마 이렇게 살짝 올라갔을 거예요. 지방이 조금 있는 음식들을 먹다 보면 이렇게 혈당이 지연되는 혈당 지연 현상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 카페나 당뇨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어서 그게 어떤 거지? 어떤 느낌일까? 공감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무슈콘이랑 오늘 이렇게 치킨 먹고서 직접 경험해보니까 뭐랄까 나도 진짜 당뇨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되면서 진짜 관리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을 하나를 먹더라도 혈당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는 그동안 혼자서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를 다 견뎌냈을지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네요. 23년 전에는 사실 당뇨라는 병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몸으로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랐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셨을지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혼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실천하기 쉬운 그런 대안들을 마련을 해서 전달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생각이 많아지네요, 여러분. 시간 혈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기름진 걸 먹어서 그런지 계속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이네요. 마지막에도 네 번째, 두 번째 손가락 같이 해볼게요. 요즘 꽃도 많이 피고 밖에 놀러 나가기 좋은 날씨잖아요. 다들 꽃놀이 구경도 가시고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27 나왔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꽤 오래 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꽃놀이 가고 하는 것도 일상의 큰 즐거움이긴 한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콘텐츠 만들고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더 큰 즐거움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덕업일치를 조금 이른 나이에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요즘 20대 분들 보면 빨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 적성에 맞는 일 찾아서 그걸로 빠르게 자신만 업을 만들어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또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123이 나왔고 아마 이 상태로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질지 이제는 30분 간격이 아니라 1시간 후에 한 번 더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4시간 혈당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이 거의 막바지라서 빨리 산책 나가겠다고 신나가지고 118.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기름진 음식은 오래 질질 끈다는 표현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네요. 확실히 이제 혈당이 내려가네요. 오늘은 점심에 치킨을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가볍게 야채 위주로 간단하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다이어트나 이제 혈당 관리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한 끼를 폭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망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한 끼를 왕창 많이 먹더라도 그 다음 끼니와 다음날 운동과 식단을 제대로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번 내 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양을 먹었거나 폭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 끼니부터 조금 더 클린하게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면 오히려 더 멘탈 유지에도 좋고 식단을 꾸준히 건강하게 이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나 다 멘탈 관리가 가장 첫 번째라서요. 한 번 실패했다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 한 번 실패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작의 기회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꾸준히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산책을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 말리다가 오늘 촬영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운동을 1시간 정도 하면은 혈당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궁금해서 지금 저녁 식후 2시간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쌀밥도 먹고 치킨도 그대로 똑같이 양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초코아임을 2봉지 먹었습니다. 달달한 걸 많이 먹어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좀 궁금하네요. 바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킨 로션도 못 바르고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왔어요. 얼굴이 건조하네. 128 나오네요. 와, 확실히 운동하니까 혈당이 정말 쭉쭉 내려가네요. 제가 실내 자전거를 50분 정도 타고 그 다음에 제자리 걷기를 10분 정도 했었거든요. 아까 책상에 앉았을 때는 146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28이니까 더더군다나 쌀밥도 먹고 치킨도 먹고 초코아임까지 2조각을 먹었는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건 저는 꽤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내 자전거 진짜 정말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실내 자전거를 꼭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수치는 정말 유의미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전 이제 머리 좀 더 말리고 로션 좀 바르러 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양념치킨을 먹어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혈당 실험을 하기 위해서 케어센스 에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아플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거의 느낌이 없었어요. 도착하고 나서 신나는 마음에 커뮤니티에 게시글도 올렸죠. 그런데 계획이 완전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위경련이 났거든요. 열흘 정도 약을 먹고 나서야 속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혈당 얼마나 오를까 궁금한 제품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그랬더니 죽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본죽 시리즈입니다. 죽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혈당 폭발시키는 음식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죽을 먹게 됐는데 먹을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먹고 혈당 스파이크 찍는 거 아닐까? 하면서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죽이 다 그럴까?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죽에서 5가지 죽을 주문을 했고요. 직접 먹어보고 혈당 변화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케어센스 N으로 혈당을 체크했고요. 죽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만 정확히 보기 위해서 반찬은 모두 빼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가장 먼저 실험해 볼 건 흰죽인데요. 쌀을 푹 끓여서 만드니까 이건 무조건 혈당 스파이크 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먹어보겠습니다. 흰죽은 거의 무맛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맛이 있어서 이거 자주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팥죽입니다. 동지 팥죽 많이들 드시잖아요. 구독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팥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시판 팥죽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죽에서는 동지 팥죽이라고 해서 단맛이 많이 없는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제가 본죽의 동지 팥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새알심도 되게 쫀쫀하고 팥죽 자체가 많이 달지 않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둘 다 혈당이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일단 첫 번째, 흰죽이 혈당 오르는 이유. 쌀의 전분이 분해된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이 단시간에 혈당으로 바뀌면서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액체에 가까울수록 더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떡상합니다. 주스 마셨을 때처럼요. 팥죽 혈당이 오르는 이유. 팥죽에는 팥과 쌀이 들어가는데 둘 다 전분이 많습니다. 단맛이 없다고 해서 탄수화물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단맛과 혈당 상승은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으니까 드시면서 이거 안 다니까 괜찮겠다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새알심을 빼고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팥 자체가 100g당 탄수화물이 약 65g이나 들어있어서 새알심 없이 먹어도 혈당은 충분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죽이라는 액체 형태 때문에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돼서 혈당 급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고기 야채죽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랑 채소가 들어있어서 혈당이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소고기 야채죽은 왜 베스트 메뉴인지 알겠더라고요. 간도 잘 배어있고 소고기도 씹히고 야채도 많이 들어있어서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다 잘 챙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흑임자죽입니다. 검은깨 지방 성분이 혈당 흡수를 늦춰줄 수 있을까요? 저는 흑임자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본죽의 흑임자죽은 점성이 조금 짙고 흑임자의 그 향이 조금만 더 났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흑임자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데요.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완만하게 혈당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혹시라도 더 좋은 성분의 흑임자죽을 찾으신다면 제가 자주 먹는 서울 마님죽 제품을 추천드려요. 여기 흑임자죽은 당류가 0g이고 재료도 정말 단순합니다. 정제수, 쌀, 흑임자, 천일염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총 500g에 탄수화물이 40g밖에 안 됩니다. 100g당 8g 들어있으니까 일반 쌀밥 한 공기보다 훨씬 적은 양이죠. 설탕도 없어요. 혹시라도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제품 버튼 누르시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제가 찾은 당뇨인에게 최고의 죽은 바로 잣죽이었습니다. 사실 잣죽은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조금 느끼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본죽에서 먹어본 모든 메뉴 중에서 잣죽이 가장 맛있었어요. 놀랍게도 5가지 죽 중에서 혈당 상승폭이 가장 낮았고요. 혈당도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잣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혈당 걱정되신다면 잣죽은 조금 더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죽 5가지 죽을 직접 먹어보고 혈당까지 측정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저것 찾아보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무조건 죽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죽도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걸 말이죠. 잣죽이나 흑임자죽처럼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죽을 선택하면 혈당 걱정을 조금 덜 하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으니까 내 몸에 맞는지 꼭 혈당 체크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플 때 죽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뇨인들은 아프면서도 혈당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 마음, 저도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으로 드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건 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평소에 먹던 죽 중에서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제품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본죽도 너무너무 좋지만 서울 마님죽도 이번 기회에 드셔보고 싶은 분은 흑임자죽, 녹두죽, 현미 누룽지 삼계죽 이 세 가지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수화물도 적게 들어있고요. 영양성분도 충분히 밸런스 있게 잡혀 있거든요. 영상 아래 제품 버튼에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쿠팡 주문하고 빠르게 받아보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하다 보면 정말 힘드시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네이버 밴드에 놀러오세요. 식단을 같이 공유하고 힘든 일도 털어놓고 매일 아침에 당뇨 관련 뉴스를 요약본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소통하는 느낌이 없어서 아쉬우셨을 텐데요. 밴드에서는 더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 궁금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밴드에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